임대차는요 약간 20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자 천천히 한번 풀어보죠. 자,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이랬죠. 임차인. 그럼 여러분 임차인은 뭐야? 지금 쭉 보면은 임차인은요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다음에 유익비 사원 청구권, 그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필요비 사원 청구권, 차임 감액 청구권. 재밌는 말은 임차인에게 다 인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앞에가 지금 뭐가 지금 제한이 돼 있어? 토지. 근데 여러분 부속물은 뭐만 된다? 건물, 기타, 공작물. 지상물 매수가 토지야. 지상물, 땅지. 지상물이 토지이고 토지. 알았죠? 부속물은요 토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뭐만 된다? 건물, 기타, 공작물. 건물, 기타, 공작물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만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부속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건물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이죠. 그럼 보증금이 뭐예요? 아까 우리 한번 했었죠.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존속 중이냐 종료가 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죠. 자,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 나왔네. 보증금을 지급하겠다 누가 입증 책임을 진다? 임차인이 진다.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요 기억이 들어가면 다 틀린 것이.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틀린 것이에요. 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임차인은요 아직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다 이 말은 전속 중이죠. 이때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의 권리이다? 임대인의 권리, 임차인의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임차인은요 그래서 보증금의 전제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는 말이다. 그래서 니은, 기억하고 니은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정답은 4번이네요. 이것 틀린 것이죠. 틀린 것이니까요. 기억,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기억, 니은이 없는 것은 뭐다? 3번이네요. 임대차 종료 보증금이 반환되고 있지 않다. 반환되지 않죠. 그다음에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어때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살 수 있죠. 그러면 적법점이다, 불법점이다? 적법점이죠. 하지만 뭐는 반환해야 된다? 사용이익. 그러니까 임차인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 그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내가 살 수는 있어. 항배권이니까. 하지만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이 사람이 한 달 뒤에 보증금을 내줘. 내가 한 달을 더 살았어. 그러면 월세를 한 달 것을 내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한다? 사용이익, 사용수익에 대해서 사용이익에 대해서는 뭔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뭐한다? 발생한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디귿이다 이렇게. 작년 시험에 나온 거죠. 자, 그다음 89번 한번 보시면요.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 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했다. 지상물 매수죠. 지금요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신축했다 이 말이잖아요. 신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X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왜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은 계약이죠. 그럼 계약은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갑과 을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어.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을은 갑한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반대 약정이 없으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을이 현존하는 지상 건물을 등기를 해도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는 때는 임대차 이력이 없다. OX? X죠. 임차인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 등기하면 이 건물에 대한 등기를 무슨 등기로 본다? 임대차 등기로 본다. 그래서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뭐라 한다? 대항력이죠.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자, 4번은요.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할 때 지상물이 현존하죠. 기간이 경과했다는 지상물이 만료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고 지상물이 현존하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갱신의 청구. 갱신을 안 해주면 그때는 뭘 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몇 기 연체다? 2기. 채무불이행 있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뭐 한다? 해지할 수 있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안 되는 거 두 가지. 뭐가 있다? 지상물 매수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몇 기? 2기는 해지할 수 있다. 상가 건물 임대차는 몇 기? 3기. 주택 임대차는 몇 기? 2기. 이렇게 2기. 그 다음에 정답 몇 번이죠? 89번의 정답? 3번이요. 자, 90번 보세요. 차임이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뭐 없이, 잘못 없이, 임차인의 잘못 없이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부분에 비율이한 차임의 감액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감액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여러분, 당연히 감액된다. 그러면 안 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했죠.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연대에서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같이 공동으로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죠.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임차인의 차임 증액이죠.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을 했죠. 그럼 언제부터요? 결정 시부터요. 최초 증액 청구 시부터요. 증액 청구 시부터. 결정 다음 날이 아니고 증액을 청구한 날. 증액 청구 시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 차임 증액 청구라고 하는 것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았죠? 청구 당시 차임대로 알았죠? 차임 증액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계약 해지되죠. 차임 연체로 계약이 됐다.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은 두 가지가 안 된다.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만약 차임 연체기 몇 개 이르면 1기에 이르면은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왜요? 우리는 원래 법에는 몇 기죠? 2기죠. 2기인데 1기만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3기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1기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유효 무효? 무효. 3기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유효 무효? 여기서는 유효가 돼. 왜요? 3기를 연체한단 말은 임차인은 세 달은 견딜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임차인한테 더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래서 유효다 이 말이에요. 1기는 안 된다. 몇 기니까? 2기니까.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전세권자가 임차를 둘 다 유익비는 있죠. 그런데 여기요 전세권은 뭐가 필요비는 있어요 없어요? 필요비는 없죠. 건물 임차에는요 뭐는 있어요? 필요비는 있죠. 필요비는 있으니까 유익비는 둘 다 청구권이 있죠. 둘 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죠. 건물이니까 둘 다 건물. 알겠죠? 전세금 또는 차임 뭐가 있다? 증감 청구권이 있죠. 다 있죠. 전세금 증액, 그다음 전세금 감액,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92번요.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랬죠.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필요비 임대차 종료시 틀렸죠. 우리가 유익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차가 종료되고 가액의 증가가 뭐란데 현존한 때 안에서 청구하죠. 그래서 필요비를 뭘로 바꿔야 돼? 유익비로 바꿔. 유익비.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죠? 필요비는요 전속 중이라도 그 말은 뭐죠?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는.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은요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했다.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했죠. 매수. 그러면 임대차 종료 전에도 틀렸어. 우리가 부속물 매수하고 유익비는 임대차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종료가 돼야 돼. 종료. 알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임대차 종료시 뭐가 똑같아? 유익비도 임대차 종료시. 알죠? 임대차 종료시 청구해. 유익비도 임대차 종료시, 부속물 매수도 임대차 종료시. 알겠죠? 둘 다 똑같아. 3번 건물 그래서 종료 전이라도 이게 틀렸어. 종료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 그 다음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어. 그러면 대항력이 없죠. 그런데 지상 건물을 등기해.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뭐가 생긴다? 제3자에 대해 소유력이 생긴다. 다른 말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5번은요. 4번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은 갱신 청구 없이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뭘 한다? 갱신을 청구해. 갱신을 청구했는데 갱신을 안 해주죠.
안 해주면 그때 건물 매수를 청구를 해. 그런데 건물의 매수 청구할 때 갱신 청구 없이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임대인이 뭘 했을 때 해지 통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을 때는 갱신 청구 없이도 가능하지만 지금 임대인의 해지 통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뭘 해야 돼? 갱신을 청구해야 돼. 갱신을 청구해야 된다고. 알겠죠? 청구 없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죠? 그러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해. 언제든지 토지 임대차. 그러면 임차인이 해지 통과 몇 개월? 1개월. 임대인이 해지 통과 몇 개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통과 몇 개월? 1개월. 그래서 양 당사자 다 청구할 수 있다. 토지니까 부동산이죠. 그래서 양 당사자가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요. 이렇게. 임대인 임차인에게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거. 모두에게. 임차권은 누구한테만? 임차인한테만. 임차인. 그럼 여기는 양자한테. 해지권은 양자. 아까 말했죠? 임대인도 통과하고 그러면 6개월. 임차인 통과하면 1개월. 양자 다 되죠? 보증금 반환 채권이니까 누구다? 임차인한테만. 임차인. 비용 사면 청구예요. 청구냐 비용 청구로 누가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이 하는 게 아니죠. 부속물 매수 청구로 누가 한다? 임차인이 하는 것이죠. 임차인.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2번. 알겠죠?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 그렇죠? 자요. 94번.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려면 승낙 아니에요. 승낙을 요한다. 틀렸죠. 왜요? 청구 앞에 무슨 말 있죠? 매수가 있으면 이걸 뭐라 한다?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이라고 하는 말이 뭐다? 상대방의 즉 임대인의 뭐가 필요 없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동의가 필요 없어. 뭐니까? 형성권이니까 이 말이죠. 2번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건물 무허가 미등기가 되는 것 세 가지. 지상물 매수, 법정 지상권, 주택 임대차. 그래서 매수 청구를 못한다 틀렸어.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죠. 무허가 건물도 세 가지가 된다.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법정 지상권 있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갑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그럼 뭐라고 그랬어? 전부다 일부다. 전부 된다 안 된다? 안 돼. 전체에 대해서 전체 안 된다. 구분 소유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전체 안 된다.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전체 안 된다. 4번 임대차가 채무불이행 그러면 두 가지가 안 된다.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4번 맞죠? 5번 갑은 매수 청구권에 앞서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니고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청구할 수 없다. 틀렸어. 알겠죠? 왜요? 먼저 매수인 임차인은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임대할 때 먼저 갱신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갱신을 안 해주면 그때 뭐를 청구하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고. 만약에 임대인 을이 해지 통고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즉시로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는요 무슨 말이 없어요? 해지 통고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 안 해주면은 그때 뭐를 청구하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자 95번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의 X 토지를 임차하여 그 다음에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했죠. 그러니까요 지금 을이요 갑이 지금 뭐죠? 임차인이죠. 여기 을이 뭐요? 임대인이죠. 1번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다. 무허가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법정 지상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될 수 있다. 105번 지금 얘기하고 있어. 차임연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의 경우 두 가지가 안 된다.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3번은요. 임대차 기간에 정함이 없다. 임대차 기간에 정함이 없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임대인이 통고하면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몇 개월? 1개월이죠. 건물이나 토지의 경우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죠. 그럼 임대인이 해지 통과한다는 말은 갱신한다 안 한다? 갱신을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즉시로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즉시로 지상물 매수, 갱신 청구 없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번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죠.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을이 X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잘 봐야 돼.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건물을 짓고 신축했다 이렇게만 돼 있죠. 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했다는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죠. 자 그럼 다시 봐.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그랬죠. 지금 임차권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이미 지금 여기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건물에 대해서 뭘 했다?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요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짓고 건물에다 등기를 해. 이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봐.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지.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토지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지. 병으로 바뀌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갑은 지상물 매수를 누구한테 청구한다?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뭐가 있으니까 뭐가? 대항력을 갖춘 갑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인생 포기하지 말고 봐봐. 알겠죠? 자 여기 보면 갑이 Y 건물의 저당권 이러면 저당권이 있어도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저당권이 있을 때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금액을 매매 대금으로 볼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근자구 설정됐죠? 이 말소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임차인 갑이요 물이에요? 갑에게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요 이것을 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자권이 있다 할지라도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요 96번이죠. 한숨 쉬지 말고. 자요 부속물 그죠? 자 부속물하고 참 봐봐. 부속물이란 말이 딱 나오죠. 그러면 부속물이란 말이 딱 나오면 뭐를 먼저 암기해야 되냐? 독립성이 있다. 그 다음에 뭐다? 부합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그럼 여기는 토지에는 된다 안 된다? 토지는 안 된다. 건물 기타 공작물이만 되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또 뭐다? 반드시 임대인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뭐를 한다? 매수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이거는 알고 들어가야 돼. 부속물이란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을 봐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토지 내지 인생 끝났네. 토지는 돼 안 돼? 안 된다. 토지는 뭐다? 지상물이다. 건물이죠 건물. 두 번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임대인한테 매수해서 매수. 임대인한테 매수해도 인정된다 이렇게. 전차인 적법한 전차인이란 말이 중요해. 적법이란 말은 동의 있는 전차인한테도 인정이 돼. 그러면 반대로 동의가 없으면 인정된다 안 된다? 동의 없는 전차인한테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효력이 있다 없다. 그런데요 만약에 임차인한테 유리한 경우가 있죠. 차임 등을 현저히 저렴하게 해줬다. 이런 경우는 인정될 수 있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 이것은 사진관 영업시설. 여러분 사진관 영업시설 할 때 영업시설이요. 이 영업시설이라는 게 뭐다? 여러분 조명. 사진관의 조명은 다른 사람한테는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알겠죠? 사진관의 조명은 춤도 못 춰. 너무 밝아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한다? 여기요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부속물 매수죠. 자 부속물 매수 잘 봐봐. 항상 부속물은 뭘 본는 것이다? 첫 번째 뭘 본다?
부속물이란 말이 딱 나왔다. 그럼 먼저 첫 번은 독립성이 있다. 써. 그 다음에 뭐다? 부합이 아니다. 그 다음에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게 딱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속물은 뭐에 관한 것이다? 토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물, 기타, 공장물에만 된다. 반드시 임대인의 뭐를 받아야 돼?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뭘 해야 돼? 매수해야 되고,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물론 부속물은 임대차가 뭐 해야 돼? 종료돼야 돼. 유익비하고 똑같죠? 유익비하고 부속물은 임대차가 종료해야 돼. 종료.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달려드려야 돼. 자, 1번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해서 봐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가 돼 있잖아요. 임차인이 부속물을 매수를 청구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지위와 분리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니까. 두 번째요. 구성부분이 돼야 돼, 아니야 돼? 아니야 돼. 그런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구성부분은 뭐가 된다? 비용. 구성부분은 뭐다? 부합이죠.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독립성이 있죠. 독립성이 있다는 말은 뭐다? 비용의 문제다. 비용의 문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3번 채무불이행은 두 가지가 안 된다. 부속물 매수가 안 되고 또 뭐가 안 된다? 지상물 매수 청구가 안 된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4번은요. 부속물은 반드시 임대인을 뭘 한다?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뭘 해야 돼? 매수를 해야 돼. 매수. 그러면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중축한 부분, 중축한 부분을 뭐다? 이것은 독립성이 있어, 없어? 독립성이 없어. 독립성이 없다. 다른 말로 뭐다? 부합이다. 다른 말로 구성 부분이다. 다른 말로 무슨 문제다? 이것은 비용이다.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대인 소유로 그러면 중축한 부분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너 가져 그랬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비용을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비용을 포기한 것이다.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자, 98번이죠. 자, 부속물하고 이제 비용이죠. 잘 봐. 유익비죠. 잘 보라고. 여기서 우리가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유익비는 독립성이 있다, 없다? 독립성이 없다. 뭐다? 부합이다. 뭐다? 구성 부분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는 필요비가 있고 뭐가 있다? 유익비가 있다. 유익비는 임대차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종료해야 되는데 필요비는 지출 즉시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축한 부분은 독립성이 없어서 비용이고, 만약에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원상복구 그러면 나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럼 여기 부속물 매수는 지금까지 많이 했죠. 토지는 안 되고 뭐만 된다? 건물 기타 공작물에만 된다.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채무불이행이 없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부합이 아니고 구성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되고, 임대차가 뭘 해야 돼? 종료를 해야 되고. 알죠? 종료. 이것은 부속물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암기를 하고 가서 문제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유익비죠. 유익비하고 부속물은 뭘 해야 돼? 종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부속물도 뭐가 된다? 부속물도 종료가 돼야 되죠. 부속된 물건이 건물의 구성부분 그러면 뭐가 된다? 구성부분은 독립성이 있다, 없다? 독립성이 없다. 다른 말로 뭐다? 부합이다. 다른 말로 무슨 문제다? 비용의 문제이다. 자, 부속물 매수할 때 부속물이 항상 뭐다? 독립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다는 말은 부합이 아니다. 다른 말로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성 부분이다, 부속이다 틀린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구성 부분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비용의 문제다.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이죠.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은 부속물 매수한 것은 있어, 없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는 강행규정은 적용되잖아.
강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임의 규정만 적용이 돼. 임의 규정만 적용이 돼. 그래서 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비용상환청구권, 비용에 관한 것은 적용이 돼. 그래서 일시 사용은 우리가 숙박업소에 가서 며칠 잠자는 거죠. 여기에는 강행 규정은 적용되잖아요. 우리가 임의 규정이 뭐가 있죠? 비용상환청구권, 그다음에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시 임대인의 동의죠.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되는데, 그다음에 차임지급 시기는 선불이다, 호불이다, 호불이 원칙인데 선불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은 적용이 되는데 임의 규정은 강행 규정은 적용이 안 돼.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뒤에 또 한 번 나와. 그다음에 여기요 뭐라 나왔죠? 유익비 사용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되고 그다음에 목적물을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6개월 1년 그러면 틀려. 6개월이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여기서 약간 복잡하죠? 자, 99번이죠? 자, 99번까지가 이제 되고요. 100번부터는 또 다른 거예요. 자, 99번 보면 갑은 자기 소유 X 상가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4억이죠. 상가 건물이죠. 잘 봐. 상가 건물인데 보증금 4억 원에 월 200이죠. 그러면 4억 원에 월 200이면 곱하기 얼마나 해야 돼요? 100을 해. 그럼 환산 보증금이 여기 2억이죠. 2억에다가 4억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6억이죠. 6억이니까 원칙적으로 뭐가 인정돼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 그때 민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중 을은 X 건물의 유지비가 뭐죠? 유지비가 뭐예요? 필요비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비는요 어때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가 종료하고 반환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량은 뭐죠? 계량은 유익비는요 반드시 임대차가 뭐가 돼야 돼? 종료가 돼야 돼요. 종료가 돼야 되죠. 800만 원 지출했다. 그 후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는 채 X 건물을 병에게 뭐랬다? 양도했다. 갑은 양도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을한테 주고 나서 다시 봐봐. 여기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 여기서 갑이요 이걸 병한테 넘겼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럼 볼까요? 자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중에도 유지비 기간 중에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알겠죠? 다른 말로 뭐다? 지출 즉시 200만 원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하죠. 자 2번은요. X 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병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X 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병에 대해서 을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틀리다고 했죠. 203조. 203조는 뭐예요? 여러분요. 법률 관계가 없을 때 절도범. 우리 민법의 임대차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은 몇 조다? 626조. 이게 틀렸다니까. 이걸 가지고 쳐보면 이게 말이 안 되죠. 626조에서 청구한다. 이거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물권법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강의를 할 때 203조는 절도범의 경우. 절도범. 여러분들이요. 학원에 어느 날 와가지고 학원에 청소를 했어. 내가 청소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때 비용을 청구가 몇 조다? 203조라고. 알겠죠? 근데 임차인은 임차권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죠. 몇 조? 626조. 아시겠죠? 626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03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웃기죠? 이걸 갖다 답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무슨 변호사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가로역을 닫고 203조를 써놔버리면 어떡하자고. 알겠죠? 이런 것도 또 눈에 보여 안 보여? 살짝 눈 감고 가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죠. 자 3번은요. 건물의 구성 부분 일부가 파손됐지만 저렴하고 용이하게 수선이다. 저렴하고 용이하게 수선된다.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다. 이런 경우는 누가 한다? 임차인이 한다. 임차인. 이런 경우는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누구다?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중에는 을이 갑에 대해서 계량비. 전속 중에는요. 계량비는 유익비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유익비는 임대차가 뭐하고? 종료하고 물건을 반환 후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종료가 돼야 돼. 또 종료가 돼야 되는 건 또 하나가 있죠. 뭐죠? 부속물 매수 청구다.
자, 5번은요. 을은 임차인의 비용상환총. 여기는 또 몇 조가 나왔죠? 626조. 알겠죠? 여기는 626조죠? 3번은 203조죠? 이건 원문이에요. 626조에서 가액의 증가가, 유익비는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 626조야. 엄청나죠? 우리 시험에. 알겠죠? 법조문을 1118조를 다 암기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에요? 2번이다. 이렇게. 자, 여러분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임대인 갑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됐죠? 보증금 반환 청구죠? 자, 보면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을은 명도를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 주택의 명도와 보증금의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동시이행. 자, 이번은요. 을이 항변권에게 하여 주택을 사용 수익한다. 항변권에게서 사용을 한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 유치권이나 항변권은 적법이다.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하지만 뭐는 반환한다. 뭐는 사용이익. 사용이익은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용이익은 반환한다. 3번은요. 을이 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 수익하죠. 그럼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이것을 말하다 사용이익이죠. 사용이익. 이러한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였음에도 을이 명도하지 않는 경우, 갑이 그 보증금 채무에 이행 제공 없이 명도를 청구하더라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봐봐요. 일방이요. 이행 제공. 봐봐. 이행 제공을 계속한다. 계속한다. 여기는 한 번 제공, 한 번 제공했다. 차이가 있죠. 이행 제공을 계속한다. 계속 항변권은 있어 없어? 항변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한 번 제공했다. 나머지 항변권은 뭐한다? 존속한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를 보면 명도하지 않는다. 갑은 이행 제공 없이, 그러면 계속이에요? 한 번만이에요? 계속 제공이 아니다? 계속 제공이 아니죠. 계속 제공이 아니죠? 그러니까 항변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은 동시 항변권에서 나온 거죠. 5번, 을이 갑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을이 갑에게요.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 자동채권으로 상계된다, 안 된다? 그럼 이건 동시 항변권이에요. 자상하지 못하고 뭐 할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 자상하지 못하고 수상할 수 있다. 기억 안 나요? 자동채권으로 뭐를 못하고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는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상하지 못하고 수상할 수 있다.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5번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더 풀어야 될 건 같이 있으니까요. 자요,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여 사용하던 중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건물이 전소됐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건물이 만료 전에 전소했죠. 1번, 그 전소가 만약에 누구의 잘못이냐 이 말이죠. 이것이 만약에 갑으로부터니까 갑의 임대인이죠. 갑의 잘못이다. 갑의 잘못으로 전소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요 반환 의무를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이거 뭐요? 위험부담이잖아요. 위험부담. 왜요? 이것은요 누구의 잘못으로죠? 여기 원래 임차인은요 여기 을이죠.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반환 의무가 있는데 그 반환 의무가 갑으로부터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반환 의무를 면한다 이 말이죠. 을의 잘못은 을이 스스로 잘못했죠. 을이 채무자의 잘못이죠. 그럼 이것은 채무불이행이죠. 지금 봐봐.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물건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인도를 안 했으면은 갑이 임대인이 채무자예요. 그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했잖아요. 체결해서 이제 인도할 사람은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채무자란 말이죠.
근데 채무자인데 채무자는 누구하고 똑같아? 매도인하고 똑같아. 알겠죠? 근데 지금 누가 잘못했다? 지금 임대인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채권자 위험 부담주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을이 잘못, 을이 채무자의 잘못이죠? 채무자의 잘못이니까 뭐가 된다? 채무 불이행이 돼. 그러니까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갑을 모두 잘못 없다. 갑을 모두. 그러면 쌍방이 잘못 없죠? 그러면요 을은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쌍방이 잘못 없으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전소됐다. 을의 잘못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상실한다. 말이 안 되죠. 을이 잘못했으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면 손해를 배상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반환을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죠. 집값은 보니까요, 내가 맨 처음에 보증금 들어갈 때는 3억에 들어갔는데 집값이 폭락해서 2억이야. 근데 2억짜리가 불탔어. 그럼 2억을 손해배상하고 얼마가 남아? 1억이 남죠. 3억짜리인데 어떻게 3억이 남아? 알겠죠? 1억이 남죠. 그럼 1억의 반환을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청구할 수 있다. 상실한다 틀렸어. 상실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하고 남은 돈 있으면 반환을 청구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 만일 임대차가 종료됐어. 종료했는데 갑이 인도 수령지체, 갑이 잘못했지. 갑이 수령지체 중에 전소가 됐죠. 수령지체 중에 전소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령지체 전소했다. 을은요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고 을은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봐봐.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임대차 전이다. 임대차 개시 전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가 개시되고 난 후하고 임대차가 체결 후하고 달라. 체결 후하고 달라. 여기요 임대인하고 임차인. 임대인하고 임차인이고 여기요 임대인하고요 임차인이에요. 알겠죠?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여기에서 임대인은 뭐다? 임대인은 채무자가 돼. 채무자. 이 임대인이 물건을 줘야 되잖아요. 아직 안 줬다 이 말이죠. 임차인은 채권자가 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임대차가 개시됐죠? 그랬을 때는 임대인이 받아야 되니까 뭐가 되고? 채권자가 되고 임차인은 뭐가 돼? 채무자가 돼. 채무자. 지금 이 사례는 어디에 가는 거예요? 계약 체결 후에 가는 거죠.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채권자는 누구하고 똑같다? 매도인하고 똑같고 여기는 누구하고 똑같고 아니 매수인하고 똑같고 여기는 누구하고 똑같고 매도인하고 똑같고 여기는 매수인하고 똑같고 여기는 매도인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임차인은 매도인하고 생각하면 되고 임대인은 매수인하고 생각하고 이걸 읽으면 정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매도인, 임대인이다 임차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물건을 지금 인도하기 전에는 이거라고.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인도를 받은 상태에서 돌려줘야 되죠. 돌려줘야 될 때는 이거라고. 지금 이 사례는 지금 여기 이 사례는 지금 봐봐. 지금 물건을 다 인도받고 다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런 상태니까 이때는 누가 지금 뭐다? 채권자, 채무자, 즉 매수인이 되는 것이다. 여기 임대인이 채권자로서 매수인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채무자로서 매도인의 입장에 선다 이 말이죠.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이걸 읽으면은 이것은 지금 위험 부담, 채무 불이행의 문제다 이 말이죠. 비록 뭐를 가지고 있어도 임대차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도 이것은 어디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뭐죠? 위험 부담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상당히 별것도 아닌데 어려운 문제예요. 알겠죠? 생각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요, 이것은요, 이제 동의 있는, 동의 없는이죠. 알겠죠? 여기서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니까 여기서는요, 금방 보면 되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만 더 봐야 돼요. 뭐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요, 자, 여기 봐봐요. 108번. 왜냐면 지금 설명은 다 한 것이고 동의 있는 동의 없는은 금방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이제 봐봐요. 이 말을 봐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약정으로 유효한 것. 약정으로 유효하단 말은 무슨 규정을 묻는 것이다? 임의 규정을 묻는 것이다. 임의 규정은 뭐뭐가 있다? 비용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하지 않는데 이 두 가지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임의 규정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원래 임대차는 무슨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몇 번이 정답이요? 1번이 정답이네. 알겠죠? 임차권의 양도, 임차권 양도 임의 규정, 이것은 유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 나머지는 다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여러분요, 해지권을 배제한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그 다음에 지상물, 건물 매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자, 감액 청구권 봐봐요. 임차인의 잘못 없이 일부가 멸시되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이 감액 청구권을 배제한다. 그러면 안 돼. 왜? 임대차는 무조건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 이거 전부 다 무슨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요, 비용상환 청구권하고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는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그걸 찾으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여기가 동의 없이란 말이 나왔다 해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의가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그것은 뭐다?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55번 한번 볼까? 아, 정답 몇 번? 1번. 오케이. 55번요. 임대차 계약이죠.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봐봐,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거. 이거 무슨 규정이에요? 임차인한테 불리해도 효력이 있어. 무슨 규정? 아, 이것이 임의 규정이라니까.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인 것은 강행 규정. 임차인한테 불리해도 유효인 것은 임의 규정이라니까. 임의 규정은 뭘 찾아라? 비용상환 청구권,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를 찾아라. 비용상환 청구권, 비용은 필요비, 유익비가 있죠. 비용상환 청구권, 알겠죠?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를 찾아라. 정답 몇 번이다? 2번은 있다. 2번. 나머지는 다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56번. 아, 110번. 일시사용.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죠. 여기서 일시사용의 임대차가 인정되는 것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자, 인정되지 않고 부정되는 것은요. 부정되는 것은 일시 부정되는 것마다 차임행을 한 것. 차임행을 한 것. 그 다음에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은 인정한다. 딱 이렇게만 암기해. 먼저.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일시사용은 뭐예요? 일시사용은 여행지 가가지고 며칠 잠자는 거죠. 이런 여행지 가가지고 몇 개월씩 있어요? 알겠죠? 바로바로 오죠? 그러니까요, 차임은 뭐예요? 차임은 최소한 몇 달 이상 사는 거예요? 한 달 이상 사는 거죠? 일시가 아니고 장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비용상환 청구권, 비용상환 청구권. 그럼 이건 맞죠? 여기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다 강행 규정이잖아요. 강행 규정. 기업밖에 없네. 알겠죠? 법정 질권이 뭐예요? 법정 질권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요.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임차인 소유, 동산과 과실을 뭘 한다? 압류. 동산과 과실을 압류해. 법정 질권,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해. 법정 저당권. 건물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뭐다? 저당권. 동산이나 과실은 뭐다? 질권. 그러니까 우리가요,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 이렇게 얘기해.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죠. 월세를 안 내고 도망가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소유 동산과 과실을 압류하던 동산 법정 질권으로 보고, 건물을 압류하면 부동산이니까 법정 저당권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기억 1번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1번이다 이렇게. 자, 됐나요? 우리 몇 번부터 안 풀었어요? 103번부터 안 풀었어요? 102번부터요? 여기부터 안 풀었어요? 여러분 잠깐요. 여기 푸는 것은 약 한 20분 정도 걸려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